오늘 뉴스 돋보기는 정치권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정치부 국회팀 김순철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의 합당 논의가 결렬됐다고 공식 선언을 했어요. 이 배경을 두고 관심이 많은데 배경이 뭔가요? 네, 앞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당명과 당협위원장 문제를 놓고 여러 협상 과정에서 불협화음을 내왔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영향력이 좀 크게 약화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안 대표의 고민이 좀 깊어지는 지점이겠죠. 네. 하지만 입당하지 않고 독자 행보를 걷는다면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안철수 대표는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2.4%를 기록했습니다. 당장은 큰 비중이 없어 보이긴 하죠. 네. 하지만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이번 대선에선 단 1%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협당 결렬을 실망한 일이 아니다라며 안 대표는 야권 후보로 내년 대선에 출마해 최종적으로 국민의힘과 단일화하는 게 정권 교체에 더 도움이 된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안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되는 건데 이 안 대표의 앞으로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네, 어제 기자회견 직후 진행된 취재진의 첫 질문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네. 안 대표는 당원 지지자분들과 함께 논의해서 길을 찾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김동연 전 부총리와도 연대 가능성도 열어놨는데 이 부분도 들어보시겠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그리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어떤 분이든 만나서 의논할 그런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김 전 부총리가 신당 창당 등 독자 세력을 언급한 만큼 실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이 국민의힘은 충분히 그런 어느 정도 이 협상 과정을 알고 있었을 테니까 이 정도 예상을 했었을 것 같아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좀 불쾌하면서도 대외 메시지를 낼 때는 수위 조절에 상당히 애를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양준우 대변인은 정권 교체라는 공동 목표를 두고 앞으로의 행보를 함께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논평을 냈는데요. 당 내부에서는 안철수 당대표가 너무 압박 일변도로 나간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동시에 이준석 대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어떤 반응인가요? 네, 민주당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대선 경선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당 수습이 좀 더 시급한 상황이 됐죠.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한강에 물 한 숟가락 넣는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합당을 해도 안 해도 대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이런 취지로 풀이됩니다. 네. 이 국민의힘은 지금 대선 후보 토론회를 놓고도 말이 많잖아요. 이 부분은 결론이 났습니까? 아직 결정난 게 없습니다. 국민의힘 토론회가 취소될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어서 국민의힘 분위기를 좀 살펴봤는데요. 여전히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국민의힘 핵심 지도부는 아예 취소하면 이준석 대표 리더십에 너무 타격이 간다. 그러니 정견 발표라도 하자 이런 입장인데요. 김재원 조수진 최고위원은 토론회도 당원 위반이고 발표해도 싫다. 차라리 선관위를 빨리 구성하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견 발표라도 할지 아예 취소할지는 오늘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지도부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고요. 최종 결론은 오늘 오후 경선준비위원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부분은 오늘 꼭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여권에서는 이재명, 이낙연 캠프 간의 이 맛칼럼니스트 황교익 씨의 이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이낙연 캠프에서 문제 삼은 건 일단 두 가지입니다. 황교익 씨를 내정하려고 규정까지 바꾼 게 아니냐. 그리고 황 씨가 과연 관광공사 사장으로서 자질을 갖췄느냐는 것인데요. 이재명 캠프 측은 일단 규정을 바꿨느냐는 의혹에 대해 팩트가 완전히 틀렸다라며 응모 자격 기준 완화는 이미 지난해 4월에 한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2018년에 채용 기준이 과도하게 높아서 유능한 인재 채용이 어렵다는 취지의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수정했다는 설명입니다. 자질 논란에 대해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요, 저는 관광 여행 가는 것 중에 반 이상은 먹는 거라고 보거든요. 대부분 여행 가는 것 중에 주된 목적이 나이가 좀 들어가면 대부분 먹는 거예요. 그러자 이낙연 캠프는 경기관광공사 간판을 경기 맛집공사로 바꿔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이야기도 해보죠. 이 딸의 이자 소득세 논란이 불거졌다고요?
최 전 원장은 최근 소득세 탈루 의혹을 받았습니다. 주택 구입 비용으로 큰딸에게 4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는데 그에 대한 소득세는 안 냈다는 게 핵심입니다. 예. 큰딸은 즉각 재불찰이라며 사과에 나섰습니다. 원천 징수를 해야 했지만 거기까지 신경 쓰지 못했다면서 SNS에 어린 시절 최 전 원장 부부와 함께 찍은 사진을 함께 올린 겁니다. 최재형 캠프 측도 문 대통령과 이 정부 고위직이 자녀 특혜 논란에 제대로 된 해명과 사과를 한 적이 있었는가라며 화살을 문재인 정부로 돌렸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김순철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